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책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9살부터 13살 사이의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적당한 책이라 제가 리뷰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인 S군과 H양에게 부탁을 해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리뷰 형태로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그럼 S군과 H양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등 독서 초보가 S군을 모시고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9살부터 13살까지 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기 때문에 현재 11살인 S군이 이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군 같은 경우는 독서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독서 논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책을 그래도 한 권 정도는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책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챕터별로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 풀어놨네요. 그죠? 네. 연습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책에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연습 문제가 있어서 더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어요. 이 책은 엄마랑 같이 읽었나요? 아니면 혼자 그냥 읽었나요? 원래는 엄마랑 같이 읽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혼자 읽었어요. 그럼 혼자 읽어서 읽을만 하고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S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내주신 10원으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과 매우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과 이제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책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책이랑 10원으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비슷한데 10원으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서 더 이해가 잘 되고요. 근데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책은 10원에서 배우는 경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줘서 더 이해가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다행히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선생님이 내줘서 최근에 이 책을 읽었죠.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책은 이제 그림이 많아서 좀 쉬웠고 그렇지만 이 책은 그림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세하게 경제적인 내용은 좀 많이 들어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자,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느낀 게 많았는데 먼저 신용카드는 나중에 빚이 있어서 갚아야 할 돈이 자기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이 내야 해서 신용카드를 쓰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신용카드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좀 인상 깊었나 보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부자가 돼서 할 일은 많지만 딱히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왜 안 해봤어요? 부자가 되기 싫어서요. 왜 부자가 되기 싫죠? 부자가 되면 도둑이 많이 들 것 같고 딱히 뭐 필요한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많을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적당히 돈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굳이 부자가 되고 싶진 않다. 그러면 이 책이 앞으로 이제 S군이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부자는 굳이 안 되더라도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뭔가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돈을 잘 벌고 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거지처럼 안 되고.
돈을 잘 벌고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네. 함부로 막 써서 거지가 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주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써가지고 잘 살 것 같다. 아주 큰 부자는 아니어도 네. 거지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네.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네. 그럼 이 책은 나름 S군이 살아가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도움이 됐다라는 책으로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13살 초등독서 전문가 H양을 모시고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책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협찬받은 경제가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이 책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이 책을 2권을 협찬을 받아서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읽었고요. 자, 이 세금 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베스트셀러죠.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은 책입니다. 초등 독서 전문가 S양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이 작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단편 소설 같은 경우도 많이 습작을 연습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어떤 이야기 내용들을 연출을 해서 작품을 만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나 어떤 동화, 소설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이러한 소설책, 경제를 다룬 소설책과 이거는 약간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교과서 같이 그냥 경제적인 내용들을 쭉 서술화해서 쉽게 알려주는 이 책. 어떻습니까? 이 두 책을 보고 느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책은 교과서처럼 경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세금 내는 아이들은 학교에도 일어나는 ጭ돌이를 재미있게 구성해서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초등학생들한테는 요게 이제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재미있게 읽힐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요게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네. 아무래도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경제적인 내용을 쭉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어서 경제에 대한 재미있는 거를 좀 느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정리하면 좀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자가 되고 싶어, 경제는 어렵지만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었을 때 돈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러면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나 소개하고 싶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마크 큐번이라는 억만장자가 말한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마크 큐번은 자신이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며 신용카드가 최악의 투자이고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빚을 지지 않아 이자를 얻는 게 가장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억만장자가 신용카드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 무리하게 빚이 있는데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빚이 있으면 이자를 은행에 내야 되니까 은행에 이자를 안 내는 게 오히려 좋은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그런 점들은 없었나요? 또 다른 점들은 신용카드를 만들 때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린이들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다면 신용점수가 좀 있어서 신용카드가 나올 것 같나요? 본인은? 네. 아, 그럼 동생 S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죠? S군은 좀 돈을 많이 좀 날날이 쓰는 편이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돈을 모으지 않고 계속 돈이 있으면 쓰기 때문에. 네. 그러면 S군 같은 경우는 특히 신용카드를 만들면 많이 어렵겠네요. 네. 그걸 가지고 계속 쓰니까요. 이 책을 읽고 앞으로 생활이나 저축 혹은 경제 관련해서 어떤 좀 변화, 어떤 관점, 바라보는 거에 관점이 좀 생겼나요? 어른이 되어서 절대 신용카드를 만들지도 찌지도 않을 것이에요. 또 부자가 되려면 먼저 사람들한테 그 책임감과 그런 신용 점수들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한테 빌려간 돈들은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아놓은 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돈들은 어떻게 계속 저축을 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투자 상품들도 있으니까 뭐 금이라든지 혹은 주식, 여기서 소개했듯이 그런 거에 한번 투자해 보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모아두었던 그 돈들을 가망이 있는 회사에 한번 주식을 사보고 싶네요. 아, 정말 사보고 싶습니까? 네.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 그전에는 계속 저축만 하고 다른 데 투자는 많이 안 했잖아요. 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해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의 최소한의 어떤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 이자가 무조건 적기 때문에 계속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투자를 해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걸 읽고 나서 주식이나 우량주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네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책에 대한 13살 학생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군과 H양을 모시고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제 관련한 책들은 사실 아이들이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식 도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재미없어하고 집에 갖다 놔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알바비를 주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읽고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